내가 A씨 맞냐고 했는데 본인이 A씨 맞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차하면 이 사람도 공부하는 거죠. 100%. 그것도 그럼 경력직이네요. 왜 리스펙을 해주는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은 잘못이 없어. 사기 친 사람이 잘못인 거지. 피켓 들고 돌려야 이렇게 두고 계속 돌리면서 자 세이자고 합니다. 자 시범평 빠라바라 빰빠바 이렇게. 청년들의 찐 생각을 들어본다. 체키 차카. 와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머 이게 누구예요? 언제나 실패는 있잖아에서 맹활약 중인 언짢아님이 오늘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저는 있잖아 언짢아에서 언짢아를 맡고 있고 전세 사기를 시원하게 당한. 아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 그 언짢아님께 이제 출연 요청을 좀 드리기가 좀 민망했었던 게 주제가 바로 집 잃은 청년들 전세 사기. 네. 마음 아파. 아 여기도 당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4명 중에 2명이 피해자라는 거네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가 뭐 남녀 불문, 나이 불문. 하지만 왜 유독 청년들에게 이렇게 고날픈 시련을 주는지. 자 이번 티키타카에서는 앞으로 집을 구할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제 오늘 아주 든든한 분을 모셨는데요. 박민우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원 민의 박민우 변호사입니다. 벌써 이 신뢰감이 딱 오고 있어요. 아 좀 진짜. 미리 오시지. 우리 다 당하고 오셨다. 자 그럼 박민우 변호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현재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계속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피해자가 약 34,000명 정도고 그중에 75%가 이제 저희 청년들 2030 그리고 또 피해 주택 유형이 중요한데 아파트는 거의 없고요. 빌라나 오피스텔 역시. 도대체 왜 청년들이 전세 사기에 이렇게 더욱더 취약한 걸까요? 제가 실무적으로 다뤘을 때는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청년들이 사실 아파트를 먼저 살 일은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구하는 집이다 보니까 약간 경험 부재가 좀 있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경험 부족을 지적하길래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작정하고 사기 치려고 다가오는 사람은 그렇죠. 사기 당한 사람은 잘못이 없어. 사기 친 사람이 잘못인 거지. 저도 바보가 아니라고요. 당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예전에 경찰청장 지내셨던 분 사기를 당하시고요. 뭐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다 당하시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뭔가를 무경험이라거나 지식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혹시 힐링 토크쇼인가요? 분쟁도 이게 생기잖아요. 저희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 시점에 나오겠다고 잔금을 달라 그랬는데 세입자를 구해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게 맞나요? 법률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약간 도덕적인 측면? 아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진짜요? 그런 거 흔한 얘기로 내 알바가 아닌 거네요. 그렇지는 않은 게 알바이긴 한데. 알바이긴 합니다. 알바이긴 해.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그냥 세입자 구해주라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설명할 게 소송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송해서 비용 쓰고 시간 쓰고 할 바에야 그냥 세입자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여러 사이트에 올리고 여러 공인중개사한테 부탁하고 그 비용 들진 않잖아요. 그거를 다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의뢰 서러움이네요 정말. 피켓 들고 돌려야 이렇게 두고 계속 돌리면서 자 세이자고 합니다. 자 시범평 빠라바라 빰빠바 이렇게. 저 너무 불편해요 이 자리.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법이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약간 불균형으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좀 피해를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법률 검색하는 걸 팁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네이버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네이버는 법률 검색을 못해요. 구글을 검색하시고요. 구글을 쓰면 요즘에 AI가 뜨잖아요. 그건 또 스킵하세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한 90% 정도는 정확한데 10% 오류가 있거든요. 근데 오류를 잡아낼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산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 10% 오류 때문에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보면 이제 여러 검색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정부에서 네. 법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생활법률센터라든가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 그 어떤 무슨 말이에요? 네, 깡통 전세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할 때 부동산을 팔아도 못 갚고 경매를 하면 더 못 받고 왜냐면 경매는 더 낮아지니까 그런 걸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겁니다. 깡통 전세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무자본 갭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세금이 더 높으니까 여기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 전세 계약을 해서 매매금보다 더 많은 전세금을 받고 그걸로 매매 대금 치르면은 본인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채가 아니라 수십 채, 수백 채, 천 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매매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높으면 일단은 조금 의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해요,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가 왜 빌라나 오피스텔이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되냐? 매매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주 조금의 이게 술수만 부려도 매매가를 속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중계약 사기가 있는데요. 한 부동산을 한 명한테 전세를 이미 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또 전세를 그냥 줘버리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두 개로 다시 나눠집니다. 애초에 이게 집주인이 직접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3자가 껴있어요. 제3자가 껴있어가지고 제3자가 집주인까지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고 집주인 입장에서 자기도 속았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한 95% 이상은 집주인도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대가를 준 내용을 없애는 거예요. 진짜 쓰레기.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남기고 대가 없애면은 집주인은 마치 본인도 피해자처럼 이렇게 코스프레. 와, 진짜 이거는 분노 게이지가 어마무시하게 상승 중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싫어요는 누르지 마세요. 화나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좋아요로 알고리즘 많이 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많이 타야 돼. 그리고 또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짜 임대인 사기? 아니 지금 도대체 사기의 여러 가지다. 유형이 정말 너무 진짜 다양한데 무섭다. 무서워. MBTI급이에요. 가짜 임대인인 건 본인 임대인이 아닌데 본인 임대인인 것처럼 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서류도 다 위조해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임대인 본인을 이제 위조한다기보다는 임대인의 대리인을 위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대리인이라고 하면 그 공인중개사 분들 아니요. 대리인은 대리인이에요. 아예 계약 자체를 다 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이렇게 임대인 명이 있고 밑에 대리인 해가지고 대리인 명도 원래 적어 있어요. 요 사기는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여러 채 집주인 A가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내가 뭐 10년째 관리해 왔다. 이런 식 아니면은 오피스텔 집주인 A는 외국에 살고 그리고 대리인이 누가 한다 이런 식으로 딱 사이로 얘기하거든요. 바로 믿죠, 저 같은. 맞죠. 오 정말요? 외국에 살면 부자신가 보다.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막 이러면 실제로 외국에 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여러 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속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내가 무슨 계약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본인이 안 오고 그러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고 아싸리 아예. 아예 안 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그냥 안 합니다. 근데 꼭 해야겠다. 꼭 해야겠다고 했는데 또 만약에 상대방이 위임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더더욱 진짜 안 할 것 같습니다. 나랑 다 반대의 선택을 하시는 거야. 위임장을 준비해 오셨는데 너무 꼼꼼하시다. 실제 그냥 사례에서는 위임장을 안 가지고 와요. 근데 사기꾼들은 위임장을 가지고 옵니다. 오히려 더 챙겨서 와요. 더 철저하게 해서 와요. 그럼 웬만하면 무조건 대면 계약으로 해야겠네요. 대면이 아니고 무슨 어플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어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왜 있겠어요? 관리 감독하거나 위법성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에서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중개를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플을 하게 되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할 때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대리계약이다. 일단 신분증을 또 원본을 보셔야 돼요. 원본. 사본은 너무 쉽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은 사본을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원본을 보고 찍어놔야 돼 본인이. 그 다음에 본인이랑 통화를 해야 돼요. 당신이 A씨 맞습니까? 이 계약 이렇게 하는데 맞냐? 이 내용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녹음을 다 하고 자기 폰으로 하세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A씨 맞냐고 했는데 본인이 A씨 맞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차하면 이 사람도 공부하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면 전화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발발발발 떨던가 말을 못 하던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스톱인 거고. 그건 진짜 너무 조직적으로 잘 짰다 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나요? 이게 보통 조직적인 사기는요. 그러니까 말한 2번, 3번 유형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오피스텔 수십 채가 있는데 그 수십 채에 대해서 원래 집주인이 A인데 내용을 그냥 모르고 B가 A의 대리인이라고 한 다음에 뭐 한 개당 뭐 보증금 2억씩 해가지고 뭐 한 30채라고 하면은 이제 뭐 60억 정도잖아요. 60억 정도를 이제 아예 실제 소유자 A한테 안 가고 다른 사람한테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는 공인중개사까지 이미 공모가 되어 있고 모든 서류 같은 것들 다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누구든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속는 게 이상한데요?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진짜 속이려고 작정하고 속이는 거고 오히려 그분들 그게 직업이에요. 속이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가 직업인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 번 하면서 점점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요. 막상 정말 속이려고 하면은 누구든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럼 경력직이네요. 그러면.
그럼요. 왜 리스펙을 해주는 거예요? 저 되게 약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긴 했어요. 청년분들한테 좀 중요한. 저도 이제 실제 수행했던 사건 내용인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어떤 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완전 꿀알바야. 너가 잠깐 전세 계약만 해주면 돼. 그러면 내가 500만 원 줄게. 본인이 500만 받았고 1억 8천은 우리은행에서 나왔고 그 1억 8천을 이제 가해자들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와 500만 원 받은 분 있잖아요. 네. 이분은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가해자의 확률이 높겠네요. 가해자죠. 와 대출은 또 본인 명의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대출금도 다 갚아야 돼요. 공범으로 가해자가 됐고 또 1억 8천이라는 빚도 떠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인류에 상실할 것 같아. 혹시 변호사님 집에 같이 가도 되냐고 좀 두려워가지고. 근데 사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꽁돈이 생기면 무조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글로 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사기가 있나 요즘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되기도 하고 또 요즘에 무료 상담해주는 변호사분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의심 가면은 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좋고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미치도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설마 내가? 봤는데 이분이 홍길동이고 주소지가 2주에 한 번씩 막 전국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받은 대부분은 공인중개사 뭐 이런 거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걸로 방지 안 되고요. PD님이 찾은 정보는 별거 아니야.